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되거든요. 오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언제부턴가 달라졌어. 그 며느리가 남편 어머니한테 엄마라고 부르더라고. 밑반찬도 해다 주고 아픈 시아버지 병원도 직접 모시고 다니고 심지어 조카들까지 살뜰히 챙기더라고. 명절에도 친정엔 안 가고 늘 시댁 먼저 찾아오더라니까. 동네 사람들은 그랬어. 저런 며느리 어디 또 있냐고. 효부상 줘야 한다고. 근데 말이야. 며칠 전에 시댁 식구들이 보험회사에서 전화 받고 모두 다 얼어붙었어. 그때부터였지.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기 시작한 건 지영이는 결혼 초반부터 시댁이랑 딱히 잘 지내는 스타일은 아니었어. 시어머니는 말수가 없고 시아버지는 무뚝뚝한 데다 유교적인 분이셨지. 처음엔 뭐 누구나 그렇잖아. 시집살이 어렵고 시댁 분위기 어색하고 그래서 거리감 좀 두고 지내는 거 당연하다고 생각했지. 결혼하고 첫 명절에는 겨우 하루 다녀왔어. 그것도 시댁 도착해서 설거지만 실컷 하고 얘기 한마디 못 나누고 그냥 나왔대. 그때 지영이가 속으로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몰라. 나는 며느린데 왜 가족이 아닌 것 같지? 왜 손님보다 못한 대우를 받아야 하지? 그래서 그 이후로는 명절에 시댁은 아예 안 가고 남편만 혼자 다녀오게 했었어. 시어머니는 그걸 또 못마땅해 하셨고 남편은 중간에서 늘 눈치만 봐야 했지. 그러다 1년 전부터 지영이가 달라졌어. 정확히는 시아버지 뇌경색으로 쓰러지신 그 무렵부터였대. 병원 입원하고 나서부터 지영이가 병실에 거의 매일 들락날락했거든. 퇴원 후에도 재활치료센터 찾아가서 예약해드리고 간병인 구해주는 것도 지영이였고 시어머니는 그런 지영이 보고 그제야 진심을 보인다고 생각했나 봐. 눈시울 붉히면서 그동안 내가 너한테 너무했구나. 고맙다. 이런 말도 하시고 지영이도 그 말 듣고 울었대. 자기가 처음으로 시어머니한테 인정받은 것 같다고. 그 뒤로 지영이는 아예 시댁 살림에 들어간 수준이었어. 시장 볼 때 시댁 것까지 같이 사고 주말마다 가서 반찬 만들어 놓고 청소기도 돌리고 정기검진도 본인이 예약해서 직접 모시고 가고 심지어 시누이 애기 생일엔 케이크를 직접 굽고 선물까지 포장해서 찾아갔어. 그렇게 몇 달을 지내다 보니 이젠 시댁 식구들도 지영 없으면 안 되겠다는 말이 나왔지. 동네 어르신들도 지영이 이야기하면서 요즘 보기 드문 며느리라며 어디 가서 효부상이라도 줘야 한다고 했어. 지영이 남편조차 내 아내가 저렇게 헌신적인 줄 몰랐네 하면서 놀랐지. 하지만 그 남편도 속으로는 한 번쯤 이상하다고 생각했대. 지영이가 원래 저런 성격이었나? 아니면 무슨 계기가 있었나? 물어보면 지영이는 딱 한마디만 했지. 가족이잖아. 당연한 거 아냐. 그리고 그날 시아버지에게 이상한 전화가 걸려왔어. 보험사라면서 실손보험이 갱신 시점이 됐다고 하더래. 근데 시아버지는 보험에 문외한이셨거든. 평생 보험 한 번도 든 적 없고 귀찮다고 늘 피해 다니신 분이야. 그래서 상담사 말 듣고 이거 사기 전화 아니냐면서 끊어버렸대.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날 오후 시어머니한테도 비슷한 전화가 왔대. 간병보험 갱신 안내라면서. 시어머니는 순간 섬찟했다는 거야. 본인은 보험 아예 안 들었다고 장담할 수 있는데 상담사 말투는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이 고객님 가입 내역이 있다고 하더래. 그래서 시어머니가 전화를 끊고 남편한테 물어봤지. 당신이 무슨 보험 가입했냐고. 근데 시아버지도 아니라고 하니까 불안한 마음에 보험사에 직접 전화를 해본 거야. 그때 직원이 조회해 보더니 이렇게 말했대. 가입자는 지영씨고요. 피보험자는 고객님이세요.
납입은 이미 완료된 상태이고 수익자는 지영 씨로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시어머니 손에 쥐고 있던 휴대폰이 떨어질 뻔했대. 머리가 하얘지고 이게 무슨 일인가? 심장이 막 뛰고 손이 덜덜 떨리더래.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시어머니뿐 아니라 시아버지 명의로 된 보험도 이미 가입돼 있었고 그 역시 지영이 가입자, 지영이 수혜자였다는 거. 게다가 며칠 후 신우이 집에서 전화가 또 왔대. 초등학교 6학년 조카 이름으로 된 교육보험이 있다고. 그것도 지영이가 가입했고 보험금 수령자가 지영이로 되어 있다는 거였어. 신우이는 처음엔 장난인 줄 알았대. 근데 확인해 보니 진짜더라. 심지어 조카 이름으로 된 통장 사본까지 제출됐다고 하더래. 이쯤 되면 다들 감이 왔겠지. 지영이 시댁 식구 전부를 상대로 보험을 가입해 놓은 거였어. 그리고 보험료는 전부 본인이 납입한 남편은 그날 밤 몰래 아내의 노트북을 열어봤어. 지영이 평소에 엑셀로 가계부 정리하던 거 알고 있었거든. 근데 거기서 이상한 폴더 하나를 발견했대. 폴더 이름은 FAMILY였어. 그 안에는 파일이 여럿 있었지. 보험 계약 목록, 납입 완료 현황, 예상 수령 총액. 이거 열어보고 남편은 머리를 감싸 쥐었대. 거기에는 시아버지 종신보험, 시어머니 간병보험, 시누이 아들 교육보험, 시수까지 실비보험이 들어가 있었고 가입일, 납입기간, 수혜자, 심지어 예상 사망 시 보험금까지 다 적혀 있었던 거야. 더 무서운 건 그 안에 메모처럼 붙어 있던 문구였어. 2025년 기준 시아버지 연령상 보험금 수령 확률 65%, 시어머니 건강 이상 발견 시 간병보험 수령 가능성 80%, 조카 대학 입학 시 1,000만 원 수령 예정. 이 돈은 내 노후 자금으로 전환 계획. 이건 그냥 보험이 아니었지. 철저하게 계산된 하나의 프로젝트였던 거야. 남편은 그걸 본 순간 아내가 무서워졌대. 내가 알고 있던 지영은 따뜻하고 성실한 사람이었는데 이 파일 속 지영은 모든 가족을 숫자로 보고 있는 사람이었거든. 그날 밤 남편은 지영에게 조용히 물어봤대. 이게 도대체 뭐냐고. 왜 이런 보험을 들었냐고. 지영은 잠시 침묵하다가 울면서 말했대. 나 나쁜 의도로 그런 거 아니야. 내가 시댁일 얼마나 열심히 챙겼는지 알잖아. 혹시라도 무슨 일 생기면 그때 보상이라도 받을 수 있게 해두고 싶었어. 그동안 나 혼자 얼마나 희생했는지 당신은 알아? 그 말에 남편도 할 말을 잃었대. 지영 말대로 그녀는 늘 가족들 뒤에서 묵묵히 챙겼고 집안 살림도 거의 그녀 몫이었고 경제적인 부분도 아껴가며 살았거든. 근데 그게 정말 진심이었는지 아니면 보험을 위해 연출된 정성인지 그 경계가 너무 모호해져 버렸다는 거야. 가족이라는 이름, 그 안에 진심이 아니라 숫자가 숨어 있었을 때 그 신뢰는 다시 회복되기 어려운 상처로 남게 돼지 상태였고 수혜자는 전부 자기 이름으로 되어 있었던 거지. 그날 밤 지영은 소파에 앉아 있었어. 남편이 노트북을 앞에 두고 천천히 말을 꺼냈지. 지영아, 이 파일 내가 봤어. 보험 리스트 말이야. 지영은 순간 몸이 굳더래. 뭐라고 말해야 할지. 심장이 막 두근거리면서 말이 잘 안 나왔대. 그랬더니 남편이 다시 조심스럽게 말했대. 이거 왜 이렇게 한 거야? 왜 우리 가족들 다 보험 가입시키고 너 이름으로 수혜자 설정해 놓은 거야? 지영은 울컥했대. 그동안 자기가 어떤 마음으로 그랬는지 말로 다 설명할 수가 없더래. 그래서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대. 나 솔직히 말할게. 처음엔 그냥 혹시 모르니까. 당신 부모님 나이도 있고
조카도 어리고 혹시라도 무슨 일 생기면 내가 혼자 책임져야 할 것 같았어. 그래서 미리 보험 들어놓은 거야. 그랬더니 남편이 묻더래. 그럼 시댁에 잘해준 것도 그 보험 때문이야? 우리 엄마 아빠 병원 모시고 간 것도 다 그 계산 아래 한 거야. 지영은 고개를 저었어. 아니야. 절반은 진심이었어. 정말로. 당신 부모님이 이제야 날 받아들여 준 것 같아서 나도 처음으로 가족 같다고 느꼈고 그 기분이 너무 좋아서 정말 진심으로 챙기고 싶었어. 근데 그 말을 듣고 남편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대. 절반은 진심이라는 말이 왠지 더 큰 상처로 느껴졌나 봐. 그 순간 시어머니가 방문을 열고 나오셨대. 둘이 싸우는 소리가 들렸던 모양이야. 그리고 지영한테 물었대. 지금까지 내가 우리한테 잘해준 게 다 그 보험 때문이냐? 지영은 말문이 막혔대. 뭐라고 대답해도 다 오해받을 것 같고 진심이 왜곡될까봐 무서웠대. 그래서 조용히 고개를 숙였고 시어머니는 더 이상 아무 말도 안 하시고 그냥 거실로 돌아가셨지. 지영은 그날 자신이 한 행동이 자신조차도 믿을 수 없는 일이 되어버린 느낌이었다고 해. 정말 좋았던 순간들, 함께 웃고 손잡고 병원 같이 갔던 기억들마저 이젠 전부 가짜로 보일까봐 그게 너무 무서웠다고. 며칠 후 지영은 조용히 보험사에 연락했대. 그동안 자신이 가입한 모든 보험 계약을 전부 해지해달라고 말했지. 수수료 손해가 좀 있어도 상관없다고. 더는 그런 오해를 받기 싫다고. 보험 해지를 마치고 그녀는 조용히 시댁을 떠났어. 잠시 혼자만의 시간을 갖기로 한 거지. 남편은 그녀를 말리지 않았대. 서로 너무 많이 지쳐 있었거든. 오해도 많고 서운함도 쌓였고 무엇보다 신뢰가 흔들린 게 너무 컸지. 지영은 혼자 지내는 동안 자신이 했던 행동들을 되짚어 봤대. 내가 왜 그랬을까? 보험이 나쁜 건 아니야.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한 건 맞았지만 내가 그걸 설명도 안 하고 몰래 진행한 게 문제였지. 가족이란 이름 아래 신뢰를 깨는 방식으로 행동한 내가 가장 큰 잘못을 한 거구나. 지영은 마음속으로 그렇게 자책했대. 그리고 어느 날 그녀는 작은 수첩 하나를 꺼냈어. 그 안엔 시어머니가 해준 따뜻한 말들, 시아버지가 병원에서 웃어준 순간들, 조카가 그녀 품에 안겨 자던 모습, 그 모든 게 적혀 있었대. 그걸 다시 읽어보면서 지영은 진심으로 울었어. 내가 그걸 다 진심으로 느꼈는데 왜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었을까? 내가 너무 두려웠던 걸까?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 스스로 판단한 걸까? 그렇게 시간을 보낸 뒤 지영은 조심스럽게 시어머니께 편지를 썼대.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처음부터 말했어야 했는데 겁이 났어요. 제가 하는 노력이 혹시 오해받을까봐, 또 무시당할까봐. 근데 제가 제일 무서워한 건 진심이 전해지지 않는 거였어요. 그게 결국 현실이 돼버렸네요. 지금은 잠시 거리를 두지만 언젠가 다시 가족으로서 웃으며 만나고 싶어요. 그 편지를 시어머니가 받았는지는 모르겠대. 하지만 그걸 쓰는 것만으로도 지영은 자신을 조금 용서할 수 있었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도 모르게 생각하게 됐어. 우리는 가끔 진심으로 했던 행동이 계산처럼 오해받을 때 무력함을 느끼지. 반대로 계산에서 한 행동이 누군가에겐 감동으로 전해질 때도 있지. 가족이라는 관계는 참 오묘한 것 같아. 피로 이어졌든 정으로 이어졌든 그 안에는 늘 기대와 책임이 함께 있거든. 지영처럼 정말 가족이 되고 싶어서
무언가를 준비하고 노력해도 그 방식이 비밀이나 계산으로 비춰질 때 그 모든 진심은 의심이라는 그림자에 가려버리지. 그렇다고 사람의 마음을 숫자로만 보자고 하면 그건 또 너무 차가운 세상이 되겠지. 이야기를 마치면서 한 가지는 확실히 느꼈어. 진심은 시간이 걸려도 결국 전해지는 거야. 그 과정에서 실수도 있고 상처도 있겠지만 서로를 믿으려는 마음, 그리고 진심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태도, 그게 있으면 다시 회복될 수 있어. 지영이 보험을 해지한 건 단지 계약을 끄는 게 아니야. 그건 자기 안의 불안과 의심을 끄는 거고 진짜 가족이 되기 위한 첫걸음이었을지도 몰라. 우리도 언젠가 그런 선택을 해야 할 때가 올 거야. 그땐 진심을 선택하자. 계산보다 느리지만 더 오래 가는 게 진심이니까.